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오늘 매매는 잘 하셨습니까? 어, 안 그래도 저는 금요일, 지난주부터 예수금 비율을 많이 높여서 제가 원래 들어가는 금액보다는 작게 작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떨어져도 좀 부담이 별로 없고, 뭐, 수익 날 때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그렇게 매매를, 어, 소소하게 수익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오늘 제 매매는 약수익으로 끝났습니다. 뭐 네, 작은 수익으로 끝났는데 일단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 코스닥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정도 떨어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분봉으로 보면, 좀 지울게요. 분봉으로 보면 뭐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일봉상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 일단 삼각 수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코스피마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코스피 무너지면 코스닥도 동반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보는 게 요 저점, 그 다음 여기 전고 요 라인이고요. 여기 무너지면 어차피 121선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삼각 수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머리에 그려 두시고, 내일 만약에 시초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일단 매매를 조금 진짜 보수적으로 하시다가 어, 뭐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면 또 그 다음날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며칠 안 남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렴을 하든지 아니면 이 수렴하는 구간을 깨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파를 하든지, 이거 세 가지 정도의 지금 어,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적어도 요 정도의 지금 수렴 구간이라는 거는 머리에 좀 새겨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끝났죠. 뭐 꼬리 단 모습도 아니고, 일단 이렇게 뭐저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저점에서 걸릴까 싶어서 이렇게 꺼놨는 건데, 일단은 여기 요 윗꼬리까지 일단 치고 내려간 모습입니다. 어 모습 자체는 뭐 헤드앤숄더로 봐야 되는데, 원래 헤드앤숄더에서 만약에 여기서 치고 가려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갔었어야 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죠. 근데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일단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추세적으로 이제 깨고 내려간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는데, 코스피랑 너무 어 좀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코스닥이 만약에 저기서 추세를 변환시켰다면 얘도 내일 이렇게 깰 수도 있지 않을까 밑으로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렇게 위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밑으로 뺐다가, 예, 밑으로 뺐다가 이쯤에서 지지받고 팍 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도 또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저점을 무조건 먹어야 되겠어, 여기서 지금 몰빵 해가지고 깨지면 대응을 못하니까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페이크성으로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바로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삼각수렴이라고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이 모습이라서 코스피도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을 조금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수는 이렇더라도 어차피 이슈는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개별 종목은 간 종목이 많죠. 일단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BT1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방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의 특징은 이 길이만큼 계속 올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길이 올리면 한 이런 정도의 폭으로 올렸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이 파동을 봤을 때는 뭐 1파, 이게 1파라고 봤을 때 이거 사실 저점을 깨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1파, 2파라고 봤을 때 3파도 안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길이만큼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어, 월요일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관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종배를 했었고 오늘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1차적인 저항선은 이쯤에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길이만큼 움직인다면 이쯤에서 한번 치고 나갔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일가에 지정 예고가 떴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폭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시외도 또 올려놨네요. 예, BT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여 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랑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오늘 이게 지수가 너무 빠지면서 조금 일찍 팔았는데, 그래도 얘는 지금 오늘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흔듦 없이, 거래량은 없지만 좀 차분히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삼각 수렴 중이니까, 내일 만약에 이렇게 갭이 떠서 시작하면 여기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날아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갭 떴으니까 갭에서 내려와서 여기 지지받고 날아가든지, 아니면 갭에서 요 삼각 수렴을 다 깨고 내려가든지,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일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는 손을 좀 뜬 것 같고 뭐 갑자기 이렇게 요즘에 급락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급락시키고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또 급락시키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BT1 오늘 혹시 매매를 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어제 요거 테린 포장도 금요일날 종가쯤에 들어가서 플러스 2% 갔다가 오늘 시가를 시초가를 마이너스 2.6%로 가서 뭐 거의 보합 근처에 있다가 제가 요거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올 때 이쯤에서 팔았는 것 같습니다. 팔고 다시 올라갈 때 잡았다가 이쯤에서 이제 돌파 매매가 나오려나 싶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물량으로 밀길래 제가 한 이쯤에서 여기서는 물량 좀 많이 들고 있었고 여기서는 그냥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소량 뭐 이 정도는 뭐 버틸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물 타다가 여기서 팔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린 포장 또 수익으로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이상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많이 밀리는 모습 보였죠. 어쨌든 테린 포장도 오늘 7%를 장중에 가면서 수익권은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무너뜨려 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쭉 장막판에 이렇게 적점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 또 자기 자리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콤텍 시스템도 제가 어제 정배를 했었던 종목인데 뭐 일봉상으로는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나쁜 게 없지만 뭐 이런 추세선에 맞고 떨어졌다라는 것과 컴텍 시스템도 저도 오늘 이렇게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 요쯤에서 팔았거든요. 뭐 약 익절인데 보면 이렇게 종배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저 여기서 조금 큰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내려앉는 거 좀 버티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바로 팔았습니다. 바로 팔았고 일단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조금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팔았습니다. 홈택스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가 화장품 관련인데 지금 뭐 시진핑이 오는 것 때문에 왕이가 다음 달에 뭐 온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화장품 쪽이 조금 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요일쯤인가 여기 매매를 해가지고 진짜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기분 좋았다가 거의 손 여기가 제 평단가였는데 여기서 좀 더 내려갔다가 결국엔 평단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매매 때문에, 바이오니 갑자기 팍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좀 겁이 나서 매매를 사실 못했습니다. 매매를 못
못했는 건 아니고 할 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바이온 또 초반에 크게 이렇게 흔들다가 몇 시죠? 이제 점심 지나고부터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이만큼 뺐습니다. 그죠? 뺐다가 또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 시켰는데, 바이온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봉상은 어차피 여기 어차피 갭 떴다가 이렇게 갭으로 긴 음봉을 떨어뜨린 요 지점을 일단 통과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고도 돌파했고, 그 다음에 남았는 매물대는 뭐 해봐야 요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이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갑자기 뭐 테린 보장이나 요즘 뭐 근래에 막 떨어뜨리는 그런 종목들처럼 그런 모습만 안 보여준다면 얘도 일봉상으로는 쭉 우상향하지 않을까. 우상향하다가라도 20일선하고 이격이 좀 있으니까 조금 뭐 조정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천혜선 또 일단 여기 천혜선이거든요. 천혜선 또 돌파해 놓은 상태니까 돌파해서 천혜선 맞고 지지될 수 있고, 아니면은 21선 맞고 내려와서 주가가 21선까지 와서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천혜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21선이 올라오는 거 보고 21선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일봉 모습이 괜찮아서 내가 월요일날 제 관심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각도 꽤나 아직도 크게 남았기 때문에 21선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주가가 내려갔죠. 주가가 21선 만나러 내려가서 21선 딱 맞고 올라가는 중인데, 일봉상으로도 얘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사실 바로 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치고 올라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스입니다. 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저는 오늘 퇴근하면서 봤습니다. 퇴근하면서 얘가 시세가 6%인가 5%인가 4%인가 이렇게 나는 거를 보고, 요거를 뚫었을 때 보고 이건 뚫었구나, 이제 이 갭 두고 밀었는 이 긴 음봉을 메꿔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 박스권 하단 부분, 요 박스권 상단 부분에 오면 잡아야지 해서 이렇게 여기 처음에 튈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중간에 잡았다가, 처음에 이 부분에서 잡았다가 여기 돌파 부분이죠. 이 부분 잡았다가 밑에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팔고 아까 테린 부당처럼 이렇게 삼각 수렴 하길래 이렇게 삼각 수렴 하길래 여기서 조금 모으다가 제가 잠깐, 제 애가 또 입원을 해 있어가지고 열 때문에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이렇게 또 긴 음봉이 나왔길래 한 번 더 물 타고 여기서 팔았는데, 뭐 테린 포장이랑 비슷하게 여기서 큰 비중을 싣고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쯤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뭐 금액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스도 장중에 16%까지 나왔다가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많이 손해를 보는 종목이 되었죠. 어, 그렇습니다. 그렇고, 언제, 요렇게 제가 단타 칠 때는 언제쯤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분명히 감지를 했었어야 되냐면, 여기 뭐 매수세 계속 붙다가, 매수세 붙고, 매수세 붙고, 매수세 붙다가, 여기서 매수세만큼의 큰 또, 매수세만큼의 큰 물량이 한번 출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면서, 조금 이상한데 해서 여기서 사실 팔려고 하다가 잠깐 애기가 연락 왔고, 거기 간호사분들이 부르길래 제가 뭐 연락 좀 하고 오니까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런, 뭐, 고점은 아니지만, 뭐, 고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했을 때, 좀 높은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큰 물량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매수세로, 다시 그런, 또 이런, 매도량만큼의 거래량을 또 받쳐주는 거래량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안 잡아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떨어뜨린다 하는 요즘 트렌드 같더라고요. 한번 떨어뜨리고 어느 정도 잡아주다 한 번 더 떨어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잡아주지 않고 계속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오늘 카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고 나왔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건 약간 진짜 정말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타 유튜버들도 뭐 메인 유튜버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어 옛날하고 다르다 트렌드가.
그리고 뭐 맨날 수익 보시는 분도 지금 손실 많이 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래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나는 그럼 20일에서 나는 만약에 나는 20일에서 손절 라인을 잡을래 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떨어뜨리니까 뭐 어느 정도 대응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60일선 지키려 했는데도 60일에서 이렇게 여기서 60일까지 깨버리는 복이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정신 좀 차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120에서 깨고 올라오는 것처럼 하다가 또 긴봉을 깨고 이렇게 하니까 대응이 사실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예전처럼 지금 이런 세력들의 트렌드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이 선을 깨면 나는 팔래라는 그 선을 그냥 미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조금이라도 이런 갑자기 고점에서 약간 좀 큰 물량이 나온다 싶으면 어차피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장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어 변수가 많잖아요. 대가 세력이라도 끝까지 막 치고 올릴 거는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밑에서 막 100% 수량 갖고 있으면 위에 어느 정도 이 라인쯤 왔을 때 한 이게 만약에 30%의 물량이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좀 잡으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좀 팔으셔갖고 하락장에 어, 수익도 지키시고 원금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금요일날 제 관심 종목으로 본다고 했던 것들은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서 방송을 보고 매매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수익을 보셨다면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볼 종목을 제가 좀 몇 개 봤는데 좀 괜찮은 종목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제가 내일 어떤 거를 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벌써 16분이 됐는데 조금 길지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치주입니다. 정치주 같은 경우에 이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검찰 그 총장하고 관련된 주식이라고 저는 알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큰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면 우하방인 차트, 전형적인 우하방인 차트입니다. 맞죠? 근데 그런 정치 관련의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이게 다 수익 실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일단 제껴두고요. 언제고 그분이 뭐 제 생각에는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나가는 걸로 볼게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차피 코로나 관련이죠. 그 다음부터 이런 모든 이런 긴 꼬리들이 이렇게 긴 꼬리들이 전부 저는 매집본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봉도 봤더니 분봉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긴 봉들 자체가 어느 정도 막 매도를 그냥 매도 때리는 그 물량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보이는 그런 봉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렇게 삼각 수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짜잔바리 매물들 이 매물들을 좀 소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거는 여기 있는 물량을 돌파하려고 나왔던 물량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일 뭐 이렇게 팍팍팍 치고 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종목 그 관련주죠. 서현이라든지 이런 덕성 같은 경우를 보면 얘가 또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차트들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맞죠? 나빠 보이지 않고 덕성도 그렇고 잠깐만요. 서현도 그렇고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어, 모베이스 전자도 어느 정도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으로 보는 거죠. 제가 원래 사실 저는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이런 긴 꼬리 수많은 긴 꼬리들이 과연 뭘까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수익 실현을 했던 흔적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제 수익 실현했는지 아니면은 수익 실현했는지 아니면 매수를 했는지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분봉을 쪼개서 보거나 이제 분봉이 조금 그렇다 하면 아리까리하다고 생각하면 초봉도 쪼개보고 그 다음 최근 거까지 또 틱도 나오니까 틱까지 쪼개보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이런 약간 수익 실현보다는 이런 뭐 테스트 물량 테스트 하면서 매집했던 그런 흔적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모베이스 전자도 좀 볼만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라인대가 형제 엘리트도 차트는 좋죠. 보시면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만 딱 보면 일봉만 잠깐만요. 일봉만 보면 이렇게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주목했던 종목인데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각 수렴한다 해서 맥스루트처럼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을까, 아는 기가레인처럼 이렇게 상각 수렴을 튀어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냥 무너지나 라고 했지만 어차피 얘도 정치 테마주잖아요. 여권에 정치 테마주니까 흘러내리나 했는데 결국엔 60일 맞고 이렇게 보면은 에이텍 에이텍이라든지 에이텍 TN 이런 것처럼 약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그 검찰 쪽에 관련된 그분과 차트는 검찰 쪽에 관련된 최근에 그 이슈 그분하고는 조금 차트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려면 모베이스 전자가 먼저 조금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추세에서만 깨면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베스 전자를 조금 볼 것 같고요. 뭐 사실은 대장주를 매입해야 되는 게 맞죠. 뭐 서현도 자리 괜찮죠. 서현도 자리 괜찮은데 일단 정치 테마주를 좀 매매를 하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좀 튀면서 막 튀고 있을 때 잡으려고 하면 항상 조금 겁도 나고 요즘에 장도 너무 안 좋으니까 선뜻 매수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 막 너무 흔듦이 심하니까. 근데 만약에 서현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덕성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면 모베이스 전자도 지금 이런 긴 꼬리들이 많고 하니까 한번 쳐주려고 하지 않을까, 시세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어차피 장초에 제가 모든 말씀을 드렸던 제가 보는 관심 종목들은 저는 장초반에 그냥 올 매수하거나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배 때 어떤 관점을 갖고 들어갔던 종목이나 아니면 장초의 흐름을 보고 어떤 부분에 상승이 있어서 어느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매매를 하지, 뭐 처음부터 내일 관심 종목이라고 다 사지는 않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일단은 여기 정태주 관련해 가지고 서현이랑 덕성 그다음에 오베스 전자 이쪽 라인에 있는 그쪽 테마 종목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가는 차가 더 잘하나 요즘에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형제 일리트를 보라는 말인지, 모베이스 전자를 보라는 말인지 아닌지 저도 뭐 이야기하면서 좀 약간 그런데 저는 일단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이랑 덕성이랑 같이 보면서 그러면은 서현이랑 덕성이랑 같이 한번 보는 걸로. 근데 서현이랑 덕성도 다들 아셔야겠지만 제가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서현이랑 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매물대 상당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거래량 두 번 터트려주면서 지금 물량들을 잡아먹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매물대가 정말 상당하게 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치고 나가려고 하면 이슈 뭐 총장직을 사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그 야당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재수초가 나와야 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그런 청문회하고 국감하고 그런 이슈 때문에 또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재료가 터져야 뭐 아프리카 열병처럼, 지금 아프리카 열병 아무리 터져봐야 광역철조망 안에서 터지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후의 그 라인인 광역철조망 밖에 터져야 되는 것처럼 이
분의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재수처가 나와야 이 라인들을 돌파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이 HMM입니다. 옛날에 현대상선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최고 뭐 옛날에는 이 정도 있었지 싶은데 이거 지금 수정 주가를 이거 해놓은 거라서 옛날에는 진짜 이 수정 주가 한번 풀어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풀어보면 자 볼게요. 잠시만요. 수정 주가 쓰니까 또 다른 게 보이네요. 하여튼 요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걸로 어쨌든 저쨌든 얘는 다시 수정 주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예, 현대상선 HMM 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여러가지 재료가 있죠. 뭐 대북 쪽에 현대상선 대북 쪽에 해가지고 뭐 금강산 재료도 있고 한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깡통 찰 때 얘 때문에 한번 깡통 찼는데 얘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서 고점 이렇게 라인 긋고 이렇게 봤을 때 추세는 우하방의 각을 크게 그리다가 더 커졌죠. 이렇게 그리다가 서서히 각이 바뀌면서 지금 이런 뭐 2013년도부터 왔던 이 하방각은 뚫은 상태고요. 그러면 다음 그 추세 라인은 요각입니다. 요각은 지금 벌써 뭐 한 2만원 3만원대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HMM 같은 경우에 뭐 옛날에 뭐 제가 이 종목에서 막 정토방에서 공부했을 때 할 때 보니까 뭐 대형 수주 그러니까 대형 뭐 해운 동맹도 있고 동맹에도 가입을 한 것 같고 뭐 여러가지 큰 선박들을 유치를 하면서 해상 물류에 대해서 큰 자리를 지금 굳건하게 약간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과 실적이 좋아졌을 것 같다 뭐 좋아져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예상일 수도 있고 이미 나왔는 걸 수도 있고 그 두 개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 대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대북도 재료는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사실 얘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약간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의 박스권으로 여기 좀 잡을게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이렇게 이제 막 발표될 것 같 시기가 오고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 보면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고점 라인 각을 뚫어놨는 거 이렇게 뚫어놨다 하는 거는 그냥 뚫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추세를 그냥 뚫는 거 없습니다. 맞죠? 오늘 특히 오늘 같은 좋지 않은 장에 2천억 2천억 가량의 이런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세를 올려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매수세 붙이다가 마지막에 뭐 이런 뭐 이 매물도 이렇게 긴 꼬리 달았죠. 그리고 마지막 매수세까지 붙인 거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상방 추세선을 저항을 뚫고 이제 지지를 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이게 떨어져서 뭐 20일 맞고 아니면 5일선 맞고 돌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상방 라인을 타고 가지 않을까 우상향하고 있는 이 위에 이 저항선을 뚫어서 이걸 지지대 삼아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2016년도에 마지막 그 고점들 그리고 거래량 터졌던 부분들을 오늘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쪽 라인은 이미 넘어섰으니까 근데 여기 매물대도 상당한데 이 매물대들이 만약에 세력들이 매수한 물량이라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세가 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죠. 여기 지금 돈 엄청난데 뭐 자 11만원 칩시다. 11만원까지 이 거리 11만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 요까지 칠게요. 뭐, 요 거리랑 요 터졌던 요 부분. 이 부분까지만 해도 어쨌든, 잠깐만요. 어쨌든 이 거리까지 해도 뭐 치더라도 요거를 요거를 매물대로 볼게요. 요 두 개를 매물대를 보더라도 여기만 진짜로 돌파되면 근데 여기까지도 꽤나 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돌파되면 좀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큰 수량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이게 추세선 올렸다가 바로 깨고 이까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근데 뭐 어느 정도 내가 뭐 이 정도야 뭐 하는 금액만 뭐 흐름을 보면서 아 이때 한번 사고 뭐 부실 때 한번 사고 다시 반등하면 또 한번 사고 또 뭐 부딪히면 사고 반등하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오늘 뭐 종목을 좀 찾다가 뭐 HMM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관심 있게 또 한 번씩 보는 종목이라 보니까 뭐 차트 자체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보시고가 아니고 제가 HMM 같은 경우에는 내일 화요일 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베스전자랑 HMM이고요. 그 다음에 차 종류입니다. 제가 차 종류 그냥 다 몰아서 바로 할게요. SL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하반각을 지금 여기서 이 하반각 여기 맞고 자,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 하방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시세가 나온 다음에 지금 21선까지 밑으로 내려갔다 터치하고 돌리는 구간인데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매물대 근처에 있어서 아마 지지대를 밟고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거래량만 터지면 쭉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 제가 이렇게 내일 종목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SL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 다음 각까지 4% 정도네요. 4% 정도 만약에 올라갔다 하면 일단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이니까 한번 그쯤에서 한번 흐름을 보시고 밀린다 싶으면 팔고 또 올라가면 사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도 얘도 보니까 뭐 램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건데 아마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거래량들 지금 어느 선 위에 있는데 지금 거래량은 위에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수익을 보는 그런 물량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매물을 들고 있는 주체가 올리려고 하는 주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해보는데 어쨌든 얘는 얘도 어쨌든 하방을 추세를 타고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천일선 부근은 천일선 이 라인 맞고 떨어졌고 이 라인에도 맞았지만 천일선도 결국에는 맞고 떨어졌고 지금 천일선이랑 이 최근 단기 하방선을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돌파 올려놓고 나서 사도 되고 아니면 밑에서 잡아가서 사도 상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서 SL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좀 작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시에 3% 떴더라고요. 시에 3% 뜨면 한 이 정도인데 뭐 그렇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쭉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추세를 타고 추세 맞고 지금 맞고 추세 맞았네요. 지금 이 추세선 여기 맞고 지금 여기 맞고 지금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갭이 떴으니까 아마 이 49,500원인가 거기서 끝났던데 이 하방 추세선 뚫고 다시 내려와서 이 지지를 받거나 뭐 이 근처에서 막 놀면서 지금 뭐 물량을 모으든지 할 것 같은데 일단 기아차의 모습을 보면서 뭐 기아차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도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60일 맞고 얘는 기아차는 60일 맞고 일단 21선까지 올라왔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1선 맞고 떨어졌고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을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를 지금 뭐 여기 전고는 뚫은 상태고 여기 지금 요 전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사실 꼬리긴 하지만 이 밑에 이렇게 떨어뜨릴 때는 물량들이 그렇게 출회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금 요 라인대가 매물대 라인인데 요 라인대 근처에 있으니까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모비스도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아차랑 현대모비스를 이렇게 기아차 현대차 보면서 현대모비스를 매수할 것 같습니다. 뭐 SL도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야 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같은 차 부품이니까 그렇고요.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이 서희건설입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제가 뭐 차트 재료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삼각 수렴을 긴 시간 동안 하다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뚫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수렴을 뚫고 나오는 모습인데 어쨌든 자 보시면은 이 천일선 부근에서 자 천일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고 또다시 갭으로 올렸다가 떨어지고 지금 밑에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요 부분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빨간 선이 제가 요 빨간 선을 끊어놨는데 이 빨간 선은 제가 기준봉을 끊은 선은 아니고 요 빨간 선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어, 상한가 나온 자리입니다. 원래는 상한가 나온 자리에서도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뚫고 나온 거.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상한가 라인이나 아니면 천일선 돌파를 하거나 하면 매수를 할 것 같지만 지금 뭐 이렇게 천일선 또 근방에서 또 매수하려면 여기까지 이격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뭐 매일 보고 환기 종목이네요. 매일 보고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기 종목이네요. 죄송합니다. 뭐 한계 종목이지만 뭐 저 최근에도 저기 뭐고 최근에도 뭐 셀로 뭐죠 하여튼 뭐 그 종목도 뭐 연승 가고 했는데 어쨌든 뭐 적은 금액으로 뭐 지금 장에는 적은 금액을 뭐 한계 종목이지만 차트는 좋아서 제가 이거 저는 한계 종목 방금 봤거든요. 차트 좋고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슈팅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타를 칠 것 같으면 이 종목도 볼 것 같아서 볼 거라서 제가 이렇게 내일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보는 종목은 뭐 많이 없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 모베스전, 뭐 서현 덕성을 보면서 모베스 전자도 좀 볼 것 같고요. 근데 또 최근에 뭐 전자도 좀 오르잖아요. 하여튼 모베스 전자도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MM도 좀 볼 것 같고 서희건설, 그 다음에 기아차나 현대차를 보면서 현대모비스나 SL을 이렇게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뽑아보니까 종목들이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좀 본다고 하면 BT1은 좀 남았네. 이 BT1은 그냥 제가 저번 금요일 또 BT1은 저는 들고 있었는데 좀 급락하면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차피 뭐 제가 뭐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 관심 종목을 보고 제 관심 종목을 공유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또 제가 공유했다가 또 사서 떨어지면 마음 아프니까 BT1을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는 사실 못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BTO이랑 바이오는 그냥 한번 지켜볼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일봉상 자리가 나쁜 자리는 바이오는 사실 아니잖아요. BTO는 좀 무섭고 BTO는 이제 이런 추세선도 이제 다 돼가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에 이런 상승가까지는 많이 남았다는 거. 그리고 얘는 뭐 봅시다. 단기 저거 다니까 지정 예고도 좀 더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내일 서영덕성을 보면서 모베스 전자, 그 다음에 HMM, 현대상선, 그 다음에 지금 차트상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서희건설 이렇게 수렴하고 이렇게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이 라인이 바로 앞전에 여기 슈팅이 나왔던 이런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차랑 현대차를 보면서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L 또 돌리고 있는데 음, 돌리고 있는데 이런 최대 거래량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사실 얼마 없어가지고 거래량만 좀 실려가지고 하면 이렇게 좀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SL SL이 그래. 이 약간 매물대 근처라서 또 이야기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SL까지 이렇게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항상 잠시만요.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메모에, 종목들을 다 적어 놓으니까, 좀 보셔서요. 뭐 굳이 영상을 다 못 보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보셔가지고 또 이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또 계속 돌려가면서
스킵 조금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일 수도 있고,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 중입니다. 삼각 수렴 중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저점을 깨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저점을 깼을 때 이렇게 깨고 다시 돌려가느냐, 아니면 깨는 척하고 긴 꼬리 달고 돌려가느냐, 아니면 깨고 막 깨고 가느냐, 차에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고 코스피가 이 삼각 수렴을 깨고 내려갔다. 근데 뭐 종가상 이거를 못 올리고 끝났다. 그러면은 조금 하락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해보는데 또 지수는 또 이렇게 페이크 주고 또 바로 올라갈 수, 이런 페이크를 주고 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참고하셔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일단 지금 관점은 코스피는 삼각 수렴 중이고 코스닥은 깨지 말아야 선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고 120일선 또 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거까지 참고하셔서 내일 매매 잘 하시고 건승하셔서 수익을 보시고, 수익을 못 보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금은 지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건승하십시오.